예, 시작. 오늘 지금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동양미술사에서 이제 일본을 배우고 있잖아요. 근데 일본에서 앞선 시대에 이제 고대를 했는데 지금 이제 중세를 들어갈 거예요. 중세를 들어가는데 중세는 앞에 고대하고 다르게 이제 무인 시대로 접어들게 돼요. 그래서 무인 시대로 접어들게 되는데 무인 시대에서 제일 먼저 시작되는 시대가 이제 가마쿠라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제 가마쿠라라고 썼는데, 가마쿠라 시대가 이제 접어들게 돼요. 근데 이 중세에는 일본에서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 게, 일본에서 미술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이 요 시대에 다 탄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이제 해화에서는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이제 간단하게 한번 지나가면서 말해줬던 뭐가 있어요? 일본 판화가 뭐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우키요에. 근데 이제 얘네는 그 부세회라고 부르는데, 부세회라는 거는 이게 헛된 세상, 뜬구름 같은 헛된 세상의 그림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대중미술이거든요. 근데 이 대중미술이 나중에 굉장히 그 유럽에 영향을 상당히 많이 끼치고, 유럽 화가들이 특히 인상주의 그 시대의 화가들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좋아하는 그런 그림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반면에 이제 이 시대가 어떤 계기가 되냐면, 일본이 이제 고대 조몽토기라는 그런 촉토기들은 발달을 했었는데, 이 시대에 와서 제가 여기에 이걸 띄우는 거는, 이거는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이 분청이거든요. 분청인데 사실은 이게 다완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다완이라고 하면 잘 못 알아듣죠. 근데 다완을 뭐라고도 얘기하냐면 찻사발, 이제 여러분은 한글 시대니까 찻사발이라고 해요. 근데 이렇게 보면 어때요? 매끼나고 뭐 이쁘거나 뭐 화려하거나 그러지 않죠? 네. 전혀 그러지가 않는데, 이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1952년에 우리나라에 뭐가 일어났어요? 전쟁이? 임진왜란이 일어났어요. 임진왜란이 일어났고, 1636년 병자호란이 일어났고, 이제 정묘호란이 일어났고, 이렇게 계속 이제 그 전쟁이 계속 이렇게 휘말리게 되거든요. 휘말리게 되는데 이때 이거를 그 좋아한 사람이, 사실 이제 막부 정치가 시작이 되면서 이거를 상당히 좋아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전쟁을 일으켰던 장본인 누구예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자기네 나라에서도 이제 막 이렇게 세력을 굉장히 키워나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렇게 키워나가기 시작을 했는데, 이때 앞선 시대에 우리가 일본에 들어왔던 종교가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진원종, 조금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게 종교가 들어왔던 게 뭐가 있어요? 거기에 앞에 들어왔던 종교, 불교 뭐가 있었어요? 진원종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있었죠? 천태종. 그죠? 네. 천태종. 이런 것들은 뭐냐 하면은 다 경전에 의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공부를 하는 거예요. 뭐 이제 불교를 공부로 익히는 거야. 이제 이 경전에 의해서. 그런데 이 시대에 뭐가 들어오게 되냐면, 송나라에서 선종불교가 일어났잖아. 그래서 이 선종불교가 어디로 오게 되냐면, 그때 이제 그 선종 대사들이 중국에 가서 선종불교를 받아들여서 그걸 어디에 가지고 와요? 일본에 가져오게 되는 거야. 그런데
이 선종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르침에 의해서 깨닫는 게 아니야. 그런데 이 무사들이 이 선종불교 이상하게 처음에 들어왔다고 생각해서 이거를 굉장히 반대를 했어요. 반대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선사들이 무사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이거는 그 대개 무사들이 좀 글자를 잘 모르고 많이 유식하지가 않잖아요. 문인들보다. 그러니까 이제 막 반대를 했는데 이거는 가르치지 않아도 배우지 않아도 자기가 그냥 명상 이게 참선에 의해서 나라를 위해서 얼마든지 이게 기원을 할 수 있고 이런 종교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무사들한테 설명을 잘하죠. 그래서 무사들이 듣고 보니까 이렇게 명상에 탁 잠기면서 이걸 가지고 이 종교를 받아들일 수 있다 하니까 그리고 이걸로 애국을 이제 호국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무사들이 좋아하기 시작한 거야.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선종불교가 유행하게 됐는데 이 선종불교는 또 뭐가 있느냐면 여기에 다도가 있어요. 다도. 이게 왜냐하면 보통 이렇게 차를 마시고 이러면 명상 속에서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그런 이제 그 시간을 맞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중국에서 함께 뭐가 들어왔어요? 차 문화가 들어오게 된 거야. 차 문화. 차 문화가 들어오게 됐는데 처음에 이 차 문화 같은 경우는 차를 우려내서 중국이나 우리나라가 다 그렇잖아요. 차를 우려내서 그거를 왜 조그만 잔에다 해서 몇 잔씩 담소를 나눠가면서 마시게 되잖아. 그런데 이 사람들도 이게 가마쿠라 시대에 이 무인들도 이 사람들도 이거를 받아들였는데 말을 타고 가면서 이거를 막 앉았다 내렸다가 이걸 했다가 보니까 너무 번거롭잖아요. 그러니까 얘네가 이 차를 가루를 내. 가루를 내서 사발로 이렇게 싹 마시는 거야. 그러니까 말 타고 말 위에서도 마실 수가 있고 이렇게 그거를 문화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얘네가 하는 거를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가루 말자를 써서 말차라고 해. 말차라고 하는데 이 무사들이 이 대접 같은 데다가 말 위에서 그거를 말차로 이렇게 마시는 그런 이제 그 문화를 만들어낸 거야. 그걸 만들어내다 보니까 찻잔이 필요하잖아요. 찻잔이 필요한데 일본에는 그런 찻잔이 없어. 그런데 이게 바로 옆에 조선을 보니까 이 그릇이 멋진 그릇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조선은 벌써 이 도자기 문화가 굉장히 많이 발달을 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찻잔의 매료가 됐어. 그래서 어떻게 이 나라를 전쟁으로 쳐들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근데 물론 그거 외에도 우리나라의 이게 욕심이 우리나라 영토에 대한 점령의 욕심이 많이 있었지만 일단 와가지고 우리나라 도공들이 그때 엄청난 숫자가 끌려갔어요. 그 도공들이 많이 끌려갔어요. 도공들이. 그래서 그 이후로 차에 이 차를 찻잔 그러니까 도자기가 흐름이 바뀌게 돼요. 도자기가 흐름이 바뀌게 되는데 일본에서 우리나라 끌려간 도공의 이제 대표적인 사람은 누가 있느냐면 이삼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삼평. 근데 이 이삼평이라는 사람이 이게 그 만들어낸 최초의 그 아리따에서 만들어낸 도자기다 해서 이름을 붙여준 게 아리따 도자기야. 그래서 아리따 도자기인데 이게 이제 그 옆에 뭐 이마리 도요가 이마리도 있고 막 그래서 이마리 도자기라고도 이게 다른 명칭이 또 붙어서 나오는데 이삼평이라는 사람 근데 일본이 이런 사람을 데려다가 우리나라에서 솜씨 좋은 음식 잘하는 사람, 그 다음에 바느질 잘하는 사람, 그 다음에 찻잔 잘 만드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대우를 굉장히 잘해준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대우를 굉장히 잘해주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남의 나라 가서 만드는 건 싫지만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지방을
여러분들이 한번 책을 잠깐만 보세요. 책을 한번 잠깐 보시면 거기에 어디가 보게 되냐면 216쪽을 잠깐 보시면 이때 선종화의 발달로 이제 그림에서는 수묵화가 일단 발달을 하고 수묵화가 일단 먼저 발달을 해요. 왜냐하면 수묵화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볼 때 화려한 이미지가 별로 없잖아. 이 수묵화가 중국에서 남종화였어요? 북종화였어요? 수묵화가 왕유가 시조였어? 이사훈이 시조였어요? 응? 생각이 안 나요? 유성복수 지연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글을 쓰고 사람들이 시를 짓고 이렇게 놀던 학자들에 의해서 남종화가 많이 유행하게 됐다. 그런 얘기를 해줬잖아요. 그게 왕유를 비롯한 거야. 왕유가 그 시대에 굉장히 유명한 문인이면서 서예감서 학자거든요. 그러는데 그것이 그때 선종과 함께 들어와서 수묵화가 유행하게 되고 차문화가 유행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제 물론 이게 그 말기에 가서는 우기요에가 나오게 되지만 일단은 굉장히 다른 문화를 만들어내게 되는 게 이 시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때 어디를 보냐면요. 잠깐만 220페이지를 잠깐만 볼래요? 223페이지. 223페이지. 보셨어요? 거기 보니까 아치츠 모모야마 시대 이게 나오죠? 네. 그러니까 여기에 세 번째가 뭐예요? 무슨 시대야? 아치츠. 그 다음에 모모야마. 그죠? 모모야마 시대. 그러니까 요 세 시대가 다 무인 시대야. 무인 시대인데 그 아치츠 모모야마 시대에 전쟁의 광풍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야. 전쟁의 광풍이 일어나게 되는데 거기 보면 도요토미 히데요시 이 사람을 우리가 한자로는 풍신수길이라고 부르잖아. 이 사람이 임진왜란을 일으켜서 이제 우리나라를 침공한 거죠. 침공해가지고 와서 이제 그 여러 가지로 하여튼 우리나라 문화를 이식을 해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도 일본에 가면은 그 성이 있어요. 성이 있는데 그 성이 어디냐면은 오사카 성이라고 나오죠. 오사카 성. 네. 예. 요런 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하얗잖아.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간촐하고 단순하고 화려하지 않고 이런 걸로 이 선종의 어떤 그 느낌을 살려서 문화를 시작을 한 거야. 물론 그 뒤에는 그 이후에는 장백회라든가 그 다음에 저 우기요라든가 이런 이제 화려한 기술이 발달을 하는데 어쨌든 무인 시대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이 도자기가 일본으로 가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이산명이 이제 최초에 이거를 만들기 시작을 하는데 나중에 자기네 그 나라에서 요구하는 일본 사람들이 좋아하는 어떤 성향으로 도자기를 만들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거보다는 조금 더 정제되고 그 다음에 화려하게 되고 그런 도자기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만들게 되는데 여러분 잠깐만 여기서 한번 보세요. 요게 지금 여러분들이 본 이 도자기 있죠? 여기에서 요 파란색 자기가
아리따 도자기인데 이게 요거는 아리따 도자기에 문양을 새긴 거죠. 요게. 그 다음에 요거는 완성 작품이에요. 그런데 이제 파란색 문양으로 이렇게 나타냈는데 사실은 여기서 이렇게 아리따 도자기를 보면 여러분들은 아직 1학년이기 때문에 우리의 분청에서 인화문이라는 걸 안 배웠을 거야. 도장 찍듯이 문양을 이렇게 놓는 문양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연상시키게 하는 이런 문양을 놨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 파란색으로 해서 이게 도자기를 만들 때 누구네 가문, 누구네 가문, 누구네 가문 있잖아. 아리따 도자기, 그래도 아리따 도자기를 만드는 곳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겐에몽이라는 그 가문에서 만드는 도자기인 거야. 그래서 겐에몽가의 도자기인데 이 도자기들이 지금 억대 이상씩 팔려나가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 귀중한 그런 이제 가치를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일단 잘 봐두세요. 이 도자기의 원형의 형태가 우리나라 도자기의 원형의 형태예요. 그래서 얘네를 여기다 이제 요걸 촉을 구워서 문양을 만들고 여기다 색깔을 입혀서 또 유약을 발라서 또 구워서 도자기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 아리따 도자기에서 나오게 되는, 이것도 겐에몽에서 나오게 되는 생활자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볼 때 지금 여러분들이 눈으로 봐서는 여러분들 다 이쁘다고 생각하죠. 찻잔 일본이, 그죠? 근데 일본 사람들은 우리나라 도공을 데려가서 자기네 나라화 시켜서 이거를 세계적인 일본 도자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일본 도자기 하면 사람들이 일본을 생각하잖아. 근데 그 원료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 원료가 어디에 있어요? 크게 말해봐. 조선에 있는 거예요. 우리 조선의 도공들에 의해서 이게 만들어진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이제 대학교 들어온 지 이제서 몇 개월 됐어? 지금 3개월 정도 공부한 거잖아. 이제 4개월 정도 한 거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 미술의 흐름에, 어떤 우리나라 미술사의 흐름을 몰라. 그죠? 그런데 한국 미술사하고 이거를 결부시켜서 보면 이게 나중에 이해가 다 가요. 일단은 동양미술사를 먼저 배우는 게 조금 더 어려운 과정이긴 하지만 여기서 배우는 게 나중에 한국미술사를 배우다 보면 이게 이런 거라고 이게 좀 비슷하구나. 그리고 얘네가 굉장히 화려한데 이렇게 화려한 것들은 사실은 이 원형의 기형 같은 거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걸 밥사발, 이게 밥사발 같은 건데요. 이런 거는 사실은 서양 문화랑 굉장히 많이 밀접하게 형태를 많이 하고 색깔도 굉장히 화려해졌죠. 색깔도 굉장히 화려해졌는데 이거는 한국성이 아니고 어디야? 일본의 국민성에 의해서 탄생한 도자기예요. 변화된 도자기예요.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보세요. 요것들은 이제 이런 것들, 요 도자기가 우리 분청에서 이렇게 변해진 거죠. 이것도 뭐냐면 아리따 도자기의 일종이에요. 그러니까 아리따 도자기가 저렇게 화려한 것만 있는 거가 아니라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가 나오게 되는데 이런 종류가 있고 이런 거 같은 경우가 거의 분청에서 이게 거의 다 이제 분청 종류예요. 여러분들이 분청 종류에서 이렇게 분청을 왜 분청이라는 분발하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분청이라고 하는데 이런 도자기들이 그 찻사발 유형에 가까운 도자기예요. 요 뒤에 두 개가.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아까 내가 우리 도자기의 원형이다. 그래서 촉을 위해서 문양을 새겨놓은 도자기 보여줬었잖아요. 그거하고 많이 비슷하잖아요. 그죠? 요런 거를 병이라고 하거든. 병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요. 요게 여러분들이 보면 어때요? 조금 둔탁한 느낌이 들죠? 둔탁한 느낌이 드는데 여기에서 이게 요 찻잔이죠. 이거 찻사발이 아니고 얘는 찻잔이야. 아까 이렇게 된 거 찻사발이라고 했죠? 근데 이거 찻잔인데 찻잔 중에서 세 가문이 있는데 이게 최고다. 이게 최고래요. 그러니까 최고인 가문의 찻잔이야. 그러면 이게 뭐냐면 이게 유약을 발라서 군 건데
이 기본 이렇게 울퉁불퉁하거나 이렇게 투박하거나 어떤 친숙한 매끈하고 이렇게 깍쟁이 같지 않은 그런 느낌의 도자기는 어디서 나온 거야? 우리나라 조선시대 분청사기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다른 도자기 같으면 여기 우들우들하지 않아요. 빼기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 선종물류가 유명하면서 훨씬 더 둔탁하면서 이런 것들이 순수한 느낌 이런 게 그 사람들에게 매력으로 다가간 거죠. 그러면 오늘날은 어떠냐? 오늘날 그럼 우리 그 일부 사람들이 지금도 우리나라 도자기를 좋아하고 있을까? 그럼 한번 보세요. 여기 이게 얼마 안 됐어요. 이게 이제 전시된 우리나라 찻사발 종류 중에서 내가 한번 찍은 거야. 찍은 건데 하나, 둘, 셋, 넷, 5작가야. 5작가의 작품이 있거든요. 이걸 다완이라고 그래. 다완. 우리말로 찻사발이라는데 이게 이제 문경에서 이제 그 책으로 치는 천왕곡이라는 작가 작품이 여기에 있어. 근데 일본 사람들이 지금 책으로 치는 게 천왕곡의 작품이에요. 그럼 15개 중에서 어떤 걸까? 한번 맞춰보세요. 어떤 걸까요? 네 번째 거. 그 천왕봉이라는 분이 만드는 작품이 어떤 걸까? 그건 여러분 기호도 될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이 최고의 작품을 볼 수 있는 눈도 될 수 있어. 요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그럼 2번째라고 생각하는 사람? 3번째라고 생각하는 사람? 4번째라고 생각하는 사람? 5번째라고 생각하는 사람? 뭐 다 비슷비슷해요? 다 뭐 압도적으로 많은 게 없어요. 뭐 3-4명인 게 제일 많아. 여기서 천왕봉 선생님 작품은 요거. 여러분이 보면 이렇게 막 윤기 어딘지 모르게 굉장히 고급스럽게 이렇게 가라앉은 느낌에다가 이렇게 이게 탁 튀는 느낌보다는 이렇게 안아있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그릇이? 이게 반짝반짝반짝 하진 않잖아요. 네, 선생님이 말해준 다음에 보니까 더 좋아 보여요? 더 좋아 보여? 그러니까 이 작품이 작곡가를 말하면 여러분들 깜짝 놀랄 거예요. 그릇 하나에 그렇게 비싸? 그러는데 아무튼 일본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찻사발이에요. 이분 거를 너무너무 귀하게 생각해요. 지금도. 왜냐하면 자기네 나라에서 만들어내지만 우리나라 문경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그 태토가 있잖아요. 태토. 만드는 이게 흙 이런 것들이 일본하고 다르잖아요. 그죠? 일본하고 다르니까 아리따에서 나오건 아리따 도자기, 문경에서 나오건 문경토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삼평은 그럼 어디 사람이었을까? 이삼평은 분청이거든. 분청이 많이 났던 곳, 많이 만들어졌던 곳이 어디냐면 대전의 계룡산이라고 있어요. 계룡산 밑에 가면은 지금도 상신리 하신리 해갖고 도예촌을 만들었거든. 그러는데 이분이 어디 출신이냐면 봉주 출신이야. 그전에는 어디서 태어났는지를 사람들이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생각을 못했는데 이 이삼평이라는 사람이 공주의 반포라는 곳이 있거든요. 그 이제 금강 옆에 이렇게 금강이 흐르는 옆에 포라는 건 포구라는 뜻이거든. 그 반포 출신이야. 이거는 공주에서 이삼평 연구회가 있는데 거기서 밝혀낸 거예요. 그리고 이삼평이라는 사람은 출생연물을 이게 기록이 안 돼 있었는데 그거를 다 찾아냈어. 이게 호적을 찾아내고 뒤지고 찾아내서 1579년생이다. 이삼평이라는 분이 그 다음에 1655년에
어떻게? 1598년에 끌려간 거야. 1598년 임진왜란가 1598년에 끌려가서 임진왜란 끝날 때 끌려간 거예요. 그렇게 하고 돌아가신 거는 1655년에 돌아가셨어요. 1655년에 돌아가셨는데 이 최초로 이산평이 도자기를 구워낸 일본에 가서 제일 먼저 아리따 도자기를 처음 더 구워낸 게 1616년이야. 그래서 지금도 일본에서는 도자기의 시조 그러면 뭐라고 불러? 도조 이렇게 부르잖아. 그래서 지금도 이산평을 기리는 도조제를 일본에서도 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보면 아리따 도자기 교과서에 나온 거 한번 보세요. 교과서에 나온 거 한번 보세요. 보셨어요? 거기 교과서에 있는 거 보면 하나는 하조 문양의 그릇이 나와 있죠? 네. 그죠? 또 하나는 뭐예요? 벚꽃 단풍무늬 찻잔이잖아. 근데 이 벚꽃 단풍무늬는 우리나라 이 찻잔에다가 일본의 그 꽃을 입힌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조선의 그릇에 일본의 어떤 자기네만의 어떤 국화니까 그 문양을 담은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이게 우리나라 도자기가 자기네의 찻잔을 꽃피우게 해준 그런 게 되겠어요. 근데 이 두 전쟁을 통해서 데려갔던 사람들, 그러니까 끌려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었느냐면은 그때 당시에 3,000명이 이 시케노부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왔을 때 이제 누구의 명으로 쳐들어왔겠어요? 누구의 명으로 쳐들어왔겠어요? 임진왜란 누가 일으켰다 그랬어 아까? 그 사람이 명을 했어. 시케노부한테 쳐들어가서 포로를 잡되 이런 재주가 있는, 그러니까 그릇을 만들거나 바느질을 잘하거나 요리를 잘하거나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기술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라? 대접을 극진하게 해줘라. 그래서 어떻게 해라? 데리고 와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부감 없이 끌려갔을 수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많이 그때 끌려갔느냐 하면은 처음에 우리나라에 쳐들어왔을 때 3,000명을 데리고 왔대. 3,000명이 쳐들어왔대요. 그러는데 1918명이 죽었대요. 1918명? 그럼 얼마 남았겠어? 딱 계산해봐봐. 그렇지. 1200명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1100명이 안 되겠지. 그죠? 그러는데 갈 때 인원이 몇 명이냐면 오히려 7200명이 갔대. 어디로? 일본으로. 얼마나 많이 끌어간 거야. 물론 거기에는 기술자만 간 게 아니야. 노예, 막 이렇게 식부르군 이렇게 막 뿌려먹을 사람이 끌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많은 사람들이 전쟁 포로로 끌려갔구나.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이 찻잔에 대한 아리따 도자기와 우리나라 조선시대 찻사발, 그 다완에 대한 설명을 내가 그 시대하고 같이 여러분에게 해드렸는데 사실은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무인 시대에 그 일본의 무인 시대에 이제 이게 가마쿠라, 모로마치, 모모야마 이런 시대가 있는데 찻잔을 이렇게 자기네 차 만드는 문화를 위해서 막 쳐들어왔던 거는 되게 모모야마 시대야. 모모야마 시대인데 모모야마 시대 때 그 대량의 도공들이 어떻게 했다? 끌려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도 다완 이산평이라는 사람이 1598년, 그러니까 임진왜란이 1592년에 일어나서
1598년에 끝났거든요. 그런데 그때 끌려간 거야. 그때 끌려가서 뽑히는 게 일본의 뭐다? 아리따 도자기다. 그렇게 이제 여러분 아리따 도자기 하면 그 원조를 뭘로 떠올리시면 돼요? 우리나라 뭐? 분청사기, 찻잔. 그거 또 누구? 도조가 누구야? 이삼평. 물론 이삼평 말고 심수관도 있어요. 근데 이삼평이라는 사람이 이제 아리따 자기 하면 이삼평이 도조로 떠오르는데 지금도 그 후손들이 쭉 내려오면서 그 도요지에서 근처에서 뭘 하고 있어요? 도자기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한 10년 전에 우리나라에 와서 심수관이라든가 이런 사람 후손들이 전시를 했었거든. 그랬는데 그때 전시했을 때 우리나라 이제 백자나 부청이나 이런 걸 했잖아요. 전시를 했는데 그 사람들은 일본에 가서 살지만 정신은 어디였어? 정신은 자기는 어디 사람이야? 조선 사람이잖아. 조선 사람의 후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감동을 했던 제목이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면 히까바리. 히까바리라고 제목을 붙였어. 그건 뭐냐면 불만 이런 뜻이야. 불 있죠? 그러니까 다른 거는 재료 이렇게 이 도자기의 원형, 그 다음에 이런 정신 이런 거는 다 나는 어디다? 조선이다. 다만 뭐만 빌려서 썼다? 불만 빌려서 만들었다. 이런 느낌의 제목을 붙여놓은 걸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앞으로 일본 도자기를 보시면 그런 거를 생각하면서 우리 이제 도공들 사실은 굉장히 가슴 아픈 전쟁이지만 다른 나라 이게 문화가 역전이 된 거잖아. 그때부터 역전 현상이 이제 도자기가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외국 친구들한테 말을 할 때 일본 도자기 나오면 아리따 도자기 이런 거 나오면 여러분 설명할 수 있어야 되죠. 아리따 도자기의 도조는 누구야? 이삼평인데 이삼평이라는 사람은 우리나라 조선시대 도공이었어요. 근데 임진왜란 때 끌려가서 일본에 가서 일본 도자기를 만들기 시작했어. 그래서 일본 도자기의 본래 원형은 어디야? 우리 조선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죠? 일본식으로 이렇게 변했지만 그렇게 얘기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내가 이 좀 화면으로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그 학교 안에 중앙박물관에 우리의 이제 그 도자기 중에서 분청 찻잔, 찻사발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놓여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서 실물로 보는 시간을 잠시 후에 갖기로 하겠습니다. 네.